이 저 지금 나누어 드린 그 보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팽택 현장에서 실습한 내용의 그 성분을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마침 좋은 그러한 성분을 가진 버섯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서 이거를 잘 익혀가지고 내년쯤 되면은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약이 그냥 보고버섯, 느타리버섯, 설탕 넣어가지고 우리 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먹으면은 약효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우리가 먹을 때 이걸 먹으면은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잡수면은 약효가 배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좀 보약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드시게 되면은 약성이 몸에 안 받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먹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뇌파가 그마한 약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마침 약효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게 즐겁게 이 음식이 내 몸에 잘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잡수면은 절대적으로 효용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천년초 팜플렛들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이 천년초를 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습 시간인데 그 실습 시간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하려고 이런 기억에 애초부터 돼 있었는데 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6개조를 나누어서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6개조를 나누어서 이 자리에서 실습을 할 건지 또는 지난번에 갔다 온 그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할 건지 이런 의견을 오늘 조합해서 그것도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예산도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예산이 더 안 나와도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좋을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요 다음 주는 우리 그 농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주변에 청정하게 자라는 우리 야생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 같이 처음 가가지고 제가 그 뭐 쑥이라든지 뭐 몇 가지 약초를 권하면서 이걸 뜯어서 발효액을 만들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확실한 의견이 전달 안 돼 가지고 좋은 약초를 그냥 그대로 지나쳐버린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이 통 하나는 뭐 얼마 안 하니까 10,000원 정도면 되니까 10,000원에다가 설탕 5,000원에다가 15,000원이면은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야생화를 채워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건지 뭐 이 자리에서 육개조를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래 막상 또 육개조를 나누어서 이것을 실습을 했다 손칩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요? 뭐, 6명이서 그걸로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뺏기야 내가 이 자리에서 한 통만 가지고 이렇게 발효액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내 혼자 실습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자 하면은 나머지 예산을 여러분들이 뭐 과자를 사 먹든지 음료수를 사 먹든지 뭐 다른 걸 활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이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희 농장에 허부르지게 많은 그 맹아떼를 여러분들이 뜯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별 뜯는 거 보니까 심통찮게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조상님네들로부터서 이 맹아떼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나물로 해먹고 그거를 가루를 해먹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 조상님네들은 충분히 그런 그 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요새 중간에 내려오다가 이 맹아떼가 얼마나 귀중한 야생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셔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는데, 사실상 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런 그 영양소를 가져 있는 것이 그 맹아초예요. 그래서 이 맹아초는 번식력이 엄청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야생화 관계를 조금 몇십 년간 취급해 보면서 내 느낀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러한 약초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하게 살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는 이런 풀들이 우리 몸에 거의가 다 병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약초로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흔해 빠지고 우리가 밟고 다니고 이렇게 번식력이 대단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또 약성이 높아요. 그런 것을 보할 때 이 맹아떼는 번식력이 씨가 요만한 것도 늦게 나는 발아된 씨앗은 위에 꽃을 피웁니다. 맹아떼는. 그마침 맹아떼는 번식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맹아떼의 그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요새 재배하는 이러한 그 풀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그러한 그 재배해 먹는 그러한 풀에 비해서 이 맹아초는 그런 거는 몇 배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명화초 그 성분을 보면은 비타민 A, B, C, D까지 다 갖고 있는 것이 명화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명화초를 여러분들이 재배해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재배해서 반드시 우리 시장에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 명화초입니다. 그래서 그 명화초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문헌을 한번 찾아보았더만은 어느 정도 이 여러 가지 그 성분이 풍부하냐는 것 같으면은 약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그 성행하고 있는 그런 병명들을 내가 한번 쭉 열거해서 명화초하고 한 관계를 맺어봤어요. 그래서 명화초가 많이 우리가 나물로 먹든지 가루를 해서 조미료로 먹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뭐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든지 해서 먹게 되면은 첫째 예방 차원에서 먹어주면 어디에 좋으냐 같으면 첫째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그 남자들 소변 잘 안 나오는 그런 그 소변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많이 가져 있고 위장병에 특히 좋고 이런 그 비타민은 조금 전에 얘기한 비타민 A, B, C, D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명화초예요. 그래서 이 명화초를 여러분들이 꼭 나물만 해 먹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를 명화초는 그냥 낫을 갖고 썩썩 베어 가지고 뭐 언덕바지나 이런 데 주 던져 말려 가지고 그거를 잘게 작두루가 썰이든지 뭐 가위가 썰이든지 잘게 썰어서 비닐봉지에 보관을 해두고 이거를 차를 끓여 잡술 때는 후라이팬에 덮여서 이렇게 차를 끓여 보시면은 굉장히 차 맛이 구수한 맛이 나오면서 먹기가 일반 뭐 녹차니 뭐 비싼 이런 것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를 꾸준히 드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병들을 사전 예방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러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금붕 이 자체가 약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명화 관계를 이 얘기를 더불어 하냐 같으면은 다음 주 실습을 갈 적에 이 명화 때가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같으면은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크게 맺습니다. 열매를 쫙 맺어 있는데 이 열매가 실질적으로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발효액을 만들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약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화때 씨를 그 꽃핀 그 줄기를 잘라 가지고 이 발효액을 만들면은 굉장히 그 약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좋은 계기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 이 얘기를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그 위에 또 지난번에 쑥을 뜯었지만 이 쑥이 그때쯤 되면은 이거 거의 한 길 가까이 자랍니다. 쑥이. 그래서 쑥은 뜯는 걸 보니까 대가리만 똑똑 이 줄기만 이리 따는데 실질적으로 쑥은 몸통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새순에서 잘라서 그걸 하는 거지만은 약성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쑥도 열매를 몇 개 익어갈 때 약성이 몸통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쑥을 밑둥이부터 잘라가지고 우꺼지 같이
말리든지 썰이든지 해서 발효약을 만들어야만이 그 쑥에 대한 약성을 다반사 득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쑥도 있고 맹아떼도 있고, 지금 지난번에 그 제가 좋다 하는 뻐국채가 오늘 아침에 제가 쭉 보니까 뻐국채는 이제는 틀려. 금년에는 완전히 종친 것 같아요. 뻐국채는 꽃을 다 피워가지고 풀풀 날라갑니다. 벌써 다 익어서. 실질적으로 뻐국채도 성분표를 보면은 대단한 기능성 약자인데, 이거를 금년은 다 보내버리고 내년 봄부터서 뭐 6월 초까지 이 뻐국채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나물로 해먹든지 발효액을. 그런데 제가 백날 발효액이 좋고 무신 약초가 좋고 이 자리에 서서 떠들어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발효액이나 약초를 끓여 먹든 달여 먹든 볶아 먹든 해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육체가 뒷받침이 안 해주면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을 내 몸에서 100% 받아줄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행위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절대 약발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생각이고, 두째는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을 100% 내 몸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운동인 겁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피가 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탁해지면서 맛있는 여러 가지 고기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고 하는 이러한 거를 원활히 피를 돌리고 피가 원활히 돌 수 있는 묽어지고, 이러한 건강 운동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몇 가지 운동으로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먹는 그러한 피가 탁한 이것을 강제순환이라도, 이게 뭐 우리 몸이 무슨 기계로 만들어 주시면은 오이 한쪽 구멍을 잘라 가지고 펌프로 갖다 대서 억지라도 순환을 시키면은 피가 팽팽 돌아가는데, 이를 그런 구조로도 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피를 어떻게 팡팡 돌려주느냐? 얼마든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 같으면은,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은 찌꺼기 같은 게 몸에 이 피가 혈관에 치여서 이렇지만은, 어느 부위를 두들겨 주든지 두들기만 주면은 피는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호스를, 긴 물호스를 깔아놓고 발로 갖고 중간에 팍 밟으면은 물살이 갑작스레 팍 세집니다. 더 세게 눌리면은 물살이 너무 세니까 호스가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마침 강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을 두들겨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두들겨 줘야만이 피가 제일 잘 도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제일 약해지는 부위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무릎하고 이 발목 주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뒤에 누우면은 제일로 좋은 거는 오동나무가 약 한 이 둘레가 한 15cm 정도 되는 오동나무가 가장 좋다고 돼 있는데, 그 오동나무로 어디서 뭐 또 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간단한 거는, 인쇄소 같은 데 가면은 종이말이 한 속 있죠.
그거는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기 입맛대로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쓰레기통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딱 구해가지고 제일 그 이부자리 제일 밑에다가 발목이 닿이는 그쪽에다 그걸 깔고 거기를 두들기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요한 것은 두들기는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12번, 왼쪽에 12번 이런 식으로 양갈락하면서 거기를 쳐주면은 그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강해지면서 펌프 역할을 거기 모든 피는 발바닥이나 이 발을 통해서 순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펌프질을 팍팍 해주면은 안 돌아가는 부위도 그냥 피가 샥샥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겨울에 길로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발을 헛디더라도 이 아킬레스건이 운동신경이 발달돼 가지고 거기가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헛발 잘 못 들이면은 아킬레스건이 딱 떨어지면은 그 심줄이 아래 위로 팍 당겨져 올라가갖고 그것을 수술할 때 당기갖고 이거를 수술하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아파서. 그걸 해가지고 기부술을 해서 그거를 아킬레스건을 붙이려고 그런 것은 최하 6개월간 기부술을 해야만이 그게 붙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거기를 두들겨서 1거 3, 4덕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이 아킬레스건 두들기는 공법입니다. 그러면은 피도 잘 돌아가고 머리도 아픈 사람도 계속 그런 운동을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면은 숙달돼 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또 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목, 이 팔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소주병, 그거는 뭐 소주병 하나라 할 때 그런데 그것도 소주병보다는 그것이 쿠션이 있고 훨씬 납니다. 양쪽에 놓고 이쪽에 12번, 이쪽에 12번을 양쪽으로 자면서 두드리고 주무시게 되면은 잠도 잘 옵니다. 왜 잠이 잘 오느냐? 거기를 자극을 대기 팔목과 발목을 자극을 주면은 거기가 처음 이제 두드릴 때는 아프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 10일만 두드리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아무리 맺혀도 거기가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마침 단련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을 그마침 단련을 시켜 놓으면은 걸음걸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쾌감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시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꼭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만 먹기 안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늦게 먹을 수도 있고 조금 일찍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등배 운동이나 이 배 운동을 여러분들이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 배 운동을 할 때 어디 가서 배 운동을 제일 하기 좋으냐 같으면은 대소변 넣을 때 배 운동을 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이 배를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허리를 구부리게 돼 있어. 구부리 갖고 이 배를 이루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빳빳하게 서서 이거를 이루 움직이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배 운동을 해보면은 등가죽만 이건 배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구부러져서 이게 이렇게 돌려지질 않습니다. 이 돌려지는 거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계속 노력을 내가 보기에 한 3개월 정도 노력을 하면은 가능해집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더라도 좀 내가 음식이 기생충하고 좀 같이 먹은 뭐 바닷가나 이런데 잘못된 설사 같은 거 하게 되더라도 이 배 운동을 하면은 금방 소화가 잡혀집니다. 이 기능이. 또 그 운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소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운동 중에 또 하나가 기는 운동입니다. 네 발로 기어서 뭐 다른 데서 기면은 남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집에서 집안 식구 있는 데는 기도 괜찮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코스를 정해 가지고 이리 기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네 발로 기면은 만보를 갔다 오는 거 마침 그 마침 한 기는 거 5분만 하면은 만보 갔다 오는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5분만 기면은 기어서 마루 대충 할 것 없이 이리 기어서 코스를 정해 가지고 쭉 기어 보세요. 그리고 그 운동을 숙달해지면은 뒤로 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는 동물은 소화가 안 되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는 동물은 소화가 잘못돼서 고생하는 법은 절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체질 학상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는 운동을 우리가 파충류 중에 군벙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러한 기어서 다니는 이러한 모든 파충류들은 어떠한 물질도 소화를 100% 시켜냅니다. 그래서 이 긴다는 것이 이 아까 얘기한 이 배 운동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그 파충류의 그 소화력에서 연구한 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운동이라든지 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자연 환경 섭리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운동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를 잘해서 먹는 거는 대충 먹더라도 이 운동을 잘 하면은 우리가 대충 먹는 음식이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운동을 통해서 100% 분해를 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을 도와주면은 모든 병의 근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운동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효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발효액에 대한 연구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 운동도 그마침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병들기 전에 우리가 사전 예방으로서 그와 같은 그 좋은 무병 장수하는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발효액에 대한 것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발효액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팜플렛이나 그 책 속에 많은 그 미생물에 대한 설명을 해놨지만은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본인의 의욕이라든지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발효 효소입니다. 우리 이거 뭐 얄구진 단지에다가 설탕 좀 넣고 여러 가지 물질 넣어서 액체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수는 설탕물 먹는다고 그랬지만은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수만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이 없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을 몸에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육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영양소를 밖에서 몸이 부담해야 될 걸 밖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통해서 해주면은 그마치 몸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발효액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를 해서 먹는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간단한 설명이겠지만은 어떤 것을 발효를 해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재도 있고 수많은 이름 모를 풀도 있고 또 수많은 잘 알려져 있는 열매류라든지 약성 높은 그러한 뭐 옛날부터 동의보감이라든지 우리나라 각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러한 그 약성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치 다 옛날에 이 발효가 발달하기 전에는 전치 다 끓여서 먹는 공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 붓고 온도 100도 이상 하물며 한약 단지 끓이는 단지까지 만들어서 팔팔 끓여 먹어서 그렇게 끓여 먹으면은 끓여 먹는 그 자체가 약 성분은 굉장히 높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3분의 1 정도는 좋은 약성을 전체 다 파괴해 버리고 3분의 2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효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을 더 배가시켜서 분해해서 우리 몸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게끔 해 먹는 것이 즉 발효 효소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이거를 딱딱한 이러한 그 약재를 끓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끓여 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 약성 자체를 분해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러분들이 날짜가 좀 걸려서 이거 뭐 사람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이 언제 뭐 1년씩 기다리고 몇 개월씩 기다리고 그 발효시켜서 그 국물을 먹겠느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탕입니다. 중탕은 끓이지를 않고 우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탕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땡겨가지고 우려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파괴되는 3분의 1을 파괴시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 먹는 거하고 끓여 먹는 거하고 발효해 먹는 것은 엄연히 세 가지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탕을 한 이 중탕된 이 우린 약성을 다시 설탕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은 어찌 되느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효액을 쭉 만들어 보고 있지만은 이 발효액이 만들 때에 수분기가 없으면은 미생물이 살지를 못하니까 이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탕기에다가 중탕을 한 그 약성을 그 물을 설탕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물을 부어 가지고 중탕을 만든 그 중탕하고 거기에 우리기 전에 들어있는 그 약재하고 50대 50을 섞어서 발효를 하면은 굉장한 이상한 발효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물이 없는 것을 발효를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잎 같은 거를 발효를 시키는데 솔잎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탕을 넣어갖고 뭐 태양 아니라 할아버지 앞에 갖다 놔도 물이 안 생깁니다. 그럴 때 솔잎을 중탕을 하라는 거예요. 솔잎을 중탕을 할 때 거기에 솔방울이라든지 솔순이라든지 솔에 대한 모든 것은 중탕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그 솔 속에서 나오는 비밀 중에 하나가 큰 거목일수록 우리 몸의 약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람들이 되는 이러한 거목을 그 높은 데서 무슨 재주를 가지고 순을 땁니까? 그래 그 순이 최고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인데 그거를 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순보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즉 뿌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뿌리든지 다 약성이 똑같으냐?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거목이 되면은 반드시 거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거목의 줄기는 99.9%가 거의가 다 동쪽 햇살을 많이 보고 탑니다. 이 줄기가, 가지가 동쪽으로 반드시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동쪽으로 줄기가 딱 뻗은 방향에 솔순이나 솔방울이나 그것이 제일 좋고 글로 그 방향으로 뻗어나간 뿌리 크면 클수록 오래된 나무면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뿌리는 우리 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간 뿌리를 삽을 가지고 파가지고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뿌리를 중탕을 해서
솔잎이라든지 다른 것을 발효할 때 사용을 하면은 굉장한 그 약성 높은 솔잎 발효액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순이라고 솔잎이라 해서 똑같은 솔잎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봄에 솔밭에 가면은 봄에 솔순이 막 돋아납니다. 그러면 봄에 솟아나는 이 솔순이 제일 좋은 걸로 알지요. 절대 제일 좋은 순은 봄에 솟아나는 순이 제일 좋은 순이 아니고 가을에 이 솔순은 1년에 2번 자랍니다. 이른 봄부터서 초여름까지 딱 자랍니다. 솔순이. 그리고 다시 멈췄다가 가을에 설이 오기 전까지 새순이 또 나옵니다. 그 새순이 겨울을 담당하기 위해서 솟구치는 순이기 때문에 그 순이 가장 우리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좋은 솔순입니다. 근데 그 순은 길지를 않습니다. 겨울 그러니까 가을에 내내 자라봐야 약 한 5cm에서 7cm 정도뿐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도 아무 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바닷가에 해풍을 먹은 솔순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해풍을 먹은 그 솔순을 따다가 동쪽으로 뻗은 뿌리와 결합을 시켜서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면은 첫째 그러면은 솔순은 우리 건강에 어디에 좋은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제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은 우리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에 엉어리진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 소나무가 담당하는 그러한 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솔순은 거기뿐만 아니고 정신도 맑게 하고 근육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 성장기에 이 솔순 발효액을 조금씩 먹게 이렇게 하면은 잔병 치료도 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큰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 먹는데 뭐 때문에 이 발효액 하느냐 같으면은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병을 좀 많이 퇴치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발효액 만들어서 먹는. 그래서 이러한 발효액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하는 12가지 공법을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조상님들부터서 쭉 전래되어온 그러한 행위를 제가 12가지를 나열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12가지 그 건강을 위한 12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도 팜플렛들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돌려주고 싶은데 이것도 천지다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게 돼가지고 예산 타령을 시에서 너무 해서 하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어준 이 앙케이트를 제가 쭉 그걸 정말 수십 날을 보내가면서 완성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인쇄소에 넘겼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심각한 환자들이
우리 지분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앙케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책자로서 논아주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병과 내 옆에 갖고 있는 사람이 병이 비슷비슷한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자랑을 해야 돼요. 많이 알려야만이 자기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자기 혼자만 꽁꽁 앓고 백날 가 있어봐야 그 병에 결코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병은 나쁜 병일수록 많이 공포를 해가지고 이 병이 놀래서 죽을 정도로 공포를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공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뭐 연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고대병원 이런 우리나라 큰 병원들을 가보면은 현대의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치유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의학 박사들이 어떤 의학 박사는 무신수술을 최고로 잘하고 어떤 의학 박사는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이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궁무궁하기 때문에 어떤 병은 어떤 약성풀이 그 병을 점유할 수 있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약성을 가지고 있는 풀들이 수두룩뻑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야는 지금 딱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의학에서 뭐 해석하고 있는 거는 옛날부터서 전래 때려놓은 동의보감이다. 무슨 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하는 연구 같은 거 보면은 거의가 다 옛날부터 전래 때려놓은 그 내용에서만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내가 밟고 다니는 이 풀들이 내 몸을 지켜주는 그러한 섭리적인 철학은 모르고 엄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새비름 같은 저런 거 뭐 무슨 약이 되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새비름만 하더라도 정말 그것만 제대로만 여러분들 가정에 활용법을 100%만 활용하면은 웬만한 병은 새비름 하나로서 거의 점령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마침 흔해 빠지고 흔해 빠진 그 새비름이 우리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새비름을 가지고 요리만 해먹어도 절대 웬만한 병들은 다 그걸 갖고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비싼 오메가3니 뭐 이런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우리 한국에서 연구한 오메가3, 새비름 속에 들어있는 이 오메가3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일반 야채 속에서 찾아 먹는 이러한 오메가3를 몇 배 능가할 수 있는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비름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새비름에 너무 놀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비름을 먹고 병원에서 3개월뿐이 못 산다는 사람이 그 새비름을 먹고 지금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약성의 그 훌륭한 자연에서 제공해 주는 이러한 우리 잡풀들이 우리를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약성 높은 우리 야생화가 수두룩뻑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새비름을 저희 농장에 금년에 한 300평을 지금 씨를 뿌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새비름은요,
참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한 번만 그 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텃밭 사면서 무슨 상추 갈아먹고 고추 갈아먹고 이런 거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이 텃밭 딱 새비름만 딱 키워서 그 새비름 요리만 제대로 해 잡숴보라. 웬만한 병은 감기도 완전히, 내 집에는 감기 하나 걸리는 사람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새비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나 약방이나 그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목매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자연의 그 섭리의 조화력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꼭 옛날부터서 만들어 놓은 거에만 목매다는 그런 습성이 있어.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실험을 하고 그걸 하고 깨우쳐서 거기에 목매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농장에 가서 하는 행위를 제가 쭉 보니까 정말 자연에 심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 거의 다 거달기야. 사람은 자연의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매달리면은 행복도 거기에서 우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비름뿐만 아니고 비단풀 하나만 여러분들이 개발하더라도 떼부자 돼. 내가 보기엔 그래. 자연산 비단풀 1kg가 얼마 하는 겁니까? 지금 자연산 비단풀 1kg가 12만 원 합니다. 12만 원을 해도 자연 비단풀을 살 수가 없어. 내가 살라고 입으면 재배한 그 비단풀하고 자연산 비단풀은 딱 보면 알아. 그 마침 이 비단풀은 비단풀 여러분들 바로 액을 딱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내가 전량 다 사. 아무리 비싸게 달라 그래도. 그 마침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리를 많이 쓰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풀을 여러분들이 귀중히 생각하고 잘 가꾸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는데 일조를 해줬으면은 저는 행복으로 생각하고 1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10분 쉬고 다시 제2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들 뭐 침침하고 하겠죠. 눈을 계속 운동을 시키죠. 돌리기 운동. 눈도 돌죠. 그리고 눈이 그거 할 때는 여기를 가지고 양쪽 여기를 돌려줘요. 요 눈 위에 요 폭 들어가고 요 좀 말랑말랑하는 부위에다가 요걸 대 가지고 팍팍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가 우리하고 제첨된 아프더라도 습관이 되면 하나도 안 아파. 이 아프면 눈이 맑아져. 이게 계속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리고 이 몸을 두들겨 주는 거는 아까 아기들 것만 두드려 주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두드리기 주면은 이거는 우리가 등산 같은 데 가고 큰 나무나 이런 벽이 있으면 몸을 부딪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게 전체 다 피를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기 위한 그 운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드려 주는 거는 굉장하게 이게 별거 아닌 이상 싶어도 대단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몸을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두드려 주면은 더 좋겠지. 그러나 본인이 두드려 줄 사람도 없는데 본인이 자꾸 끌고 밥 먹고 나서 이 아랫배 배 이 뚱뚱한 사람들 여기에 아래 위로 갈아가면서 이거 계속 쳐줘봐요. 이거 소화도 잘 되고 피 혈액 순환도 잘 되고
굉장한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아무 뭐 빈손 뭐 궁체좀 이런 거 백날 하는 것보다 이런 거 몸이 두드리고 이 하는 것이 혈액관계라든지 이거 소화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니까 심심하면은 두드리세요. 자기 몸을 두드리는 것 이상 혈액을 빨리 돌리는 공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혓바닥을 이 막 이 돌려서 이 운동을 혓바닥 운동을 침을 내 가지고 이 핥아 먹는 이러한 운동도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이빨을 서로 각각 부딪혀 주세요. 그리고 없는 위로 아래 위로 마찰내 해가지고 이빨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가 아래의 침몸 이 거기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천년초를 가지고 양치질을 하세요. 치약보담도 치약은 사실상 거기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이빨을 갈아내는 그러한 물질이 들어 있어서 사실상 양치가 그렇게 좋은 상 싶어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빨도 닦아준. 뭐 저 먹고 치과 가보면은 뭐 별아별 그 너들 돈 벌이기 위해서 일을 빨리 망가뜨려 가지고 일을 빨리 달커를 해가지고 돈 벌이려고 하는 짓같이 보인다. 네, 그런 소리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는요 너무 그리 많이 닦으면은 이빨을 보호하기 위한 코팅돼 있는 그 사계질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이가 상합니다. 뭐 어느 나라인지 평생 이를 안 닦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먹고 중국의 모택동이는 이빨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입에 냄새가 이를 닦다가 안 닦으면은 썩는 냄새가 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이를 전혀 안 닦은 사람들은 입에 냄새가 안 나요. 참 그 희한한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닦으면은 미생물이 거기에 붙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빨을 안 닦으면 미생물이 거기에서 붙지를 못한대요. 닦았다 안 닦았다 하면은 썩는 냄새가 났다 안 났다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닦아버리면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닦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대요. 이거 저 이빨을 그리고 이 치아가 굉장히 참 이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하면은 치아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아가 별거 아닌 상 싶어도 이게 근육통이나 이 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 관리는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될 것 같고 그 천년초를 가지고 이빨을 관리하는 사람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빨을 임플란트 하는데 견적이 1,300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300을 먹고 죽을라 해도 없는데 1,300을 어떻게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느냐 이래갖고 집에 왔는데 옆집 할머니가 선인장을 주면서 이 선인장을 가지고 자기는 양치질을 하니까 이빨이 이렇게 튼튼하다 그러면서 선인장을 가지고 양치를 하면서 선인장을 한번 기르면서 양치를 해보라 하더래요. 어? 센 거
코끝이 찡글찡글하죠. 그걸 하면은 입안에 벅금이 가득 생긴. 나 안 해봤어. 가루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면 입안에 벅금이 가득 생긴답니다. 근데 벅금이 가득 생기면 그걸 먹는데요. 그냥 뭐 자기 그 생길 그거 뭐 천년초가 먹는 거니까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빨을 병원 안 가고 완전히 나아서 거기에 이 양반이 뿅 가가지고 천년초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은 천년초에 홀딱 빠져가지고 천년초 치약도 천년초로 쓰고 천년초를 이분이 여성분인데 지금 나이가 67살인데 자기는 천년초 매니아가 돼가지고 자기가 좀 텃밭에다가 천년초를 키워서 그거를 전 식구들이 전치 다 먹는데요. 그걸 전치 다 양치를 하고, 그리고 천년초를 먹으니까 갱년기가 언제 갔는지 지금 그 여성분 얼굴로 보면은 50대 같아. 팽팽해. 그러면서 밭에 이제 풀 같은 거 뽑고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은 웬만한 남자는 젊은이도 못 따라갈 정도로 건강한 체질을 천년초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알로에하고 천년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분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분이. 예? 천년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송하고 천년초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와송은 정말 기적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송은 괜찮죠. 근데 이 와송은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한테는 최고 좋은 치유제가 와송입니다. 이 와송을 장복을 하면은 웬만한 암 환자들은 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마침 항암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것이 와송입니다. 근데 이 와송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아와자 와송인데 기아위에서 사는 식물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아위에 흙이나 먼지나 이런 것이 날아가 가지고 거기에 퇴적된 그 소재에 이 와송 씨앗이 날아와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이름 얻기로 와송으로 이름화돼서 오늘날에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와송인데, 근데 이 와송은 실질적으로도 사질토에 잘 삽니다. 잘 살고 옛날에는 이 와송을 기와집 위에서만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경남 문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대량 재배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송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낸 앙케이트에도 병을 치료하는 한두 사람한테 와송을 잡숴보라고 제가 권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송은 실질적으로 가루로 낸 것도 있고 요새 재배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는 와송을 옛날에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굉장히 재배하는 사람이 대량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몇천 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소똥이나 돼지똥이나 100% 거기는 무슨 병충해가 없어요. 와송한테는. 뭐 어떤 병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화초로 많이 키워봤지만은 대량 재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용으로 나오는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루도 나오고 그냥 줄기로도 팔고 그런데 지금 뭐 가격은 키로당 그리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키로당 몇십만 원 했습니다. 근데 키로당 제가 알기로는 만 몇천 원이면은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비상약으로 와송 정도는 한 2, 3kg씩 사다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뭐 주변 관계된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차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무서운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정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식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와송입니다. 그래서 와송은 정말 귀한 식물 중에 하나 중에 하나라고 알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아로니아는 우리나라 이제 식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 중인데 그 성분표를 보면은 아로니아가 그 뭐 안토시아닌가 굉장히 그 성분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높은 거는 아로니아에 목매지 말고 우리나라 식물 중에 그 까마중 있죠. 이 까마중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높고 항암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에 밟히고 다니는 것이 까마중입니다. 천지로 깔려 있는 것이 까마중인데 그 좋은 까마중을 놔놓고 이 아로니아다 무슨 벨이다 뭐 벨이 오만 그 다 수입해 가지고 거기에 목매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그거 보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발에 채이고 채이는 것이 까마중이니까 이 까마중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까마중 한 2평만 심으면은 전 식구들 떡을 치고도 남아. 그거를 재배를 해서 바로도 해먹고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전초 딱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작두에 쫑쫑 썰어서 마대에 담아가지고 겨울 내내 차로 끓이도 먹을 수도 있고 발효액도 만들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물을 우려가지고 다른 약재에 김치나 무슨 뭐 물김치나 뭐 담는데 그 국물을 울려가지고 김치 같은 걸 담아보세요. 맛도 좋고 그 자체가 이걸 먹으면 내 항암은 끄떡없이 우리 가정에는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거를 우리 주부들이 개발해서 정말 이 못을 병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부들이 할 일인데 택도 없는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시고 이 그 세비름 강의는 별도로 또 있는데 뭐 기왕 세비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비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세비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비름은요 정말로 귀중한 우리 자생식물로서 보물 중에 보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다채로운 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세비름입니다. 근데 이 세비름은 실질적으로 나도 발효액을 만들어서 1년에 내가 한 몇 병 정도는 먹습니다. 근데 세비름은 맛도 좋아요. 이게 잘만 바로 한 1년 이상만 발효시키면은 그 세비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 가지 나물에다가 이거를 조미료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도 세비름 발효액만 들어가면은 맛이 꿀맛으로 변해. 그리고 세비름은 점도가 있습니다. 좀 끈적끈적한 코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참기름이나 이런 거하고 이 혼합이 잘 돼서 결합이 굉장히 기름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세비름 자체가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이 잘 되고 이렇게 나물 같은 걸 묻혀서 먹어보면은 입에 잘 맞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화력도 높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비름은 발효액은 참 잘 되는데 이거는 가루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루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같으면은 이게 생걸로 여러분들이 말리려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안 마릅니다. 오히려 구름만 끼도 살아나. 비는 두체 문제하고 죽이려고 어디에 갔다가 높이 말리려고 이런 그 속에다 딱 널어놨어.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데 다른 어떠한 식물도 잘 마르는데 요놈은 구름만 좀 끼도 습을 어디서 땡겨오니 땡겨갖고 빠빠하게 섞버려 말에다가. 그리고 또 날씨가 좀 올해 좀 날씨가 그 구름이 낀 날이 계속되면 밑에 딱 들게 보면 뿌리가 나와. 제 몸에서 뿌리를 내. 그렇게도 강한 놈 중에 강한 것이 세비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약성을 주는 그런 식물인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 말릴 때는 반드시 뜨뜻한 따끈따끈한 물에 한번 싹 데쳐. 딱 데쳐가지고 그 물망 위에다가 이걸 딱 깔고 빛난 날 그 밑에다가 철판을 깔아야 돼. 철판이 열을 받는다든지 하면 반사를 하잖아요. 태양이 오면은. 그러면 2중 3중으로 말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로 말려도 안 말리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리면 이틀 내지 3일이면 바짝 말라버려요. 밑에다 철판을 깔면. 그리고 뜨신물에 데쳐갖고 있으면, 그리고 가루를 딱 만들어서 세비름 가루를 갖고 있으면은 참 보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마침 가루를 만들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특히 젊은 여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여드름 많이 속 걸리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그 가루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타서 들고라 하면서 그 액을 해가지고 저녁에 누워 잘 적에 손바닥에다 팍 비비면 코끝이 찐득한 그거를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해서 팩으로 덮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여드름이 없어집니다. 그마침 이 피부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유분기를 그 흡수해주는 그러한 못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그러한 강력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공법으로 우리가 이 화장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비름은 여러분들 이 유기농 아니면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장 바닥에 가끔 가면은 새비름 해갖고 아내네들이 이 한 팅에다가 이 팔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비름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일하기 싫다 해서 그런 걸 사다가 발효액을 만든다든지 뭐 요리를 해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비름은 중금속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새비름은 어느 정도 중금속을 좋아하냐는 것 때문에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쇳가루라든지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그 위에 얹어도 삽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걸 보면은 아주 건강히 자라. 뿌리도 튼튼하고 통통한 게 색깔도 아주 윤기를 내면서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장 주변 같은 데 보면. 왜 그러냐? 이놈은 유난히도 중금속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금속을 그렇게 좋아하는 새비름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들어오면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중금속을 요놈이 해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 중에 중금속이 포함 안 돼 있는 음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야채 종류를 재배하는 거는 99.9%가 전체 다 화학 비료로서 재배합니다. 그럼 이 화학 비료 속에 여러 가지 성분표를 보면은 중금속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 중금속 있죠. 물 속에 중금속 있죠. 공기 속에 중금속 있죠. 비료 속에 중금속. 그러니까 이 중금속을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중금속을 안 먹고 좋은 청정 야채만 먹는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먹을 수밖에 없이 돼 있어.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러한 우리 몸의 그 중금속 덩어리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중금속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병도 이 중금속이 포함 안 돼 있는 병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중에 한 가지도 없어요. 그마침 중금속은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금속을 대체하는 것이 뭐냐? 새비름. 새비름 발효액이라든지 새비름 나물이라든지 새비름 여러 가지 새비름 요리를 먹게 되면은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중금속을 이 새비름이 뽑아서 대소변으로 갖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몸이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식물이 새비름이다. 그러니까 새비름이 좋다 한두 때 먹고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양이라도 내 몸에서 꾸준히 중금속이 내 몸에 깊이 병이 돼 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먹어서 병이 돼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서 뽑으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는 한두 달 먹어서 그게 뽑혀져 나가겠어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새비름을 그렇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가지고 주변에 이 환자들을 좀 빨리 나숙게 하려면은 청정 지역의 새비름을 여러분들이 장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새비름을 많이 먹게 안 돼 있어. 이게 발효액이라든지 가루라든지 만들어져 있으면은 많이 먹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미료도 쓰고 물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희석하는 이런
그하고 꿀에 타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매일 한두 잔씩 이렇게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으면 되는데 그리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새비름 좋다 그런 거를 아마 라디오나 텔레비나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기로 벌써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다고는 소리는 들었는데 행위를 안 하면은 백해무익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새비름 하나라도 제대로 발효액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다른 거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해도 새비름 하나로서 거의 가정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새비름 성분하고 천년초 성분이 닮은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비름을 많이 못 드실 그러한 환경이 돼 있으면은 천년초라도 많이 드시라 이 얘기예요. 천년초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팜플레트 받아 봐서 알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천년초가. 그리고 천년초는 여러 가지 이미 상품화가 돼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천년초를 돈 아끼시지 말고 그 비싼 거 아닙니다. 한 달에 6, 7만 원이면은 한 달에 건강을 지탱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용량 새비름, 뿌리, 줄기, 열매 세 가지를 혼합해서 중탕을 만든 천년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상품화가 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서 제가 발효액을 만드는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두 달 먹어가지고 이게 결론을 얻지를 못하니까 전체 다 의심투성이야. 이게 먹어서 낫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뭐 무덤덤하게 이리 나가니까 이게 뭐 저 뭐 그 무슨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딱 가면 주사 몇 방에 그냥 뭐 거뜬하게 나올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이걸 간단한데 해결하기가, 이거는 한 달 먹어도 그냥 뭐 두 달 먹어도 그냥 석 달째 먹으면은 조금 우지 기분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럴수록 투자를 해야 돼. 1년만 딱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투자해서 만약에 그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안 되면은 내한테 항의를 해도 좋아. 내한테 오면 내가 변상해 줄 종이도 있어. 그 마침 자신 있게 권하는 것이 천년초의 주백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초 이 주백은 뿌리, 줄기, 열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먹는 세계의 선인장이 몇천 종류가 있지만은 그 종류 중에 세 가지를 다 약성 높이 먹을 수 있는 천년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천년초밖에 없어요. 제주 백년초가 있는데 제주 백년초는 천년초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 점지를 보면은 천년초나 백년초나 지금 현재 그 와송도 점질이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면은 좀 코 같은 그런 끈적한 그런 성분이 남아서 이 물렁물렁한 코 같은 것이 좀 떠다니고 그렇습니다. 이 그 와송도. 근데 그 와송은 아주 미약합니다. 싹 체에다 걸러버리면은 싹 해결이 됩니다. 이 와송은. 근데 이 점질이 있는 모든 우리 야생화들을 주로 보면은 거의가 다
항암제고 혈액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거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점질이 있는 물질들은 다 우리 몸에 좋은 걸로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우리 야생화들 중에 딱 순을 딴다든지 뿌리를 자른다든지 하면은 흰 점액이 나오는 모든 물질은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다 있습니다. 신경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잠이 안 와서 짜증이 난다든지 신경질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진이 나는 이러한 민들레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거를 민들레하고 상추 두 가지만 딱 싱싱한 걸 구해 가지고 갈아서 잠 안 오고 막 그 불면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만 딱 드시면은 딱 해결이 됩니다. 즙액을 민들레하고 상추를 갈아 가지고 그 즙액만 잡수라 이거지. 그 액만 한 잔씩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은 일주일만 딱 드시면은 언제 잠이 오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마침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야생화. 근데 이거 진이 나는 이런 거는 아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과에 들어갑니다. 상추나 이 민들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펜과입니다. 과가. 그래서 이 아펜은 참말로 우리 몸에 좋은 그 약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그 아펜은 여러 가지 사람을 미치고로 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못 먹도록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데는 아펜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떤 맛을 내든지 맛을 내는 데는 아주 미량으로 눈꽃만치만 아펜 그 진이 딱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맛을 한 100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것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무 소용 없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데 단장 제피가죠. 비밀리 오이 딱. 근데 이게 그 아펜 대 같은 거 이런 거 참 가정에 비밀로 갖고 있으면은 참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 아펜은요 어느 정도로 참 효용이 좋으냐 할 것 같으면은 아펜 대 있죠. 아펜 한 열매라든지 이런 거 다 빼보고 난 찌꺼리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물에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여러분들 커피 다 좋아하죠. 커피 내렸는데 그거 한 숟가락만 딱 이어서 뽑아봐요. 커피 향이 한 10배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젖어서 커피를 끓여도 커피 냄새가 여기서 날똥말똥하고 누가 있는데 젖어서 끓여도 여기까지 그냥 확 커피 냄새가. 그마침 커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그 상승 효과가 그마침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리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그거 갖고 있다가 커피 끓일 때 이파리 한두 개만 말인 거 딱 여서 한번 끓여봐요. 정말 환장하게 맛 좋습니다. 해보지요. 뭐. 그런데 저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저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왜냐는 것 같으면 이게 아펜이라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많아. 참 이게 옆집에서 하초로 세포기를 키웠는데
옆집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갖고 세포기 키운 거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마침 무성기 아팽입니다. 그래서 옆에 적이 없으면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도 이놈의 사회에는 반드시 적이 있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만 나빠도 보고해버리면 그냥 전화 하나면은 끝나버려. 근데 내가 옛날에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참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에 안 다닌 산은 한 군데도 없이 다녔어. 그 마침 내가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탔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저런 깊은 산골에 가면은 누가 심었는지 산에 가보면은 계곡에 아편이 있어. 그거는 보통 때는 눈에 안 띄는데 꽃 필 때만 딱 눈에 띄어. 꽃이 큰봉하니까. 근데 항공 촬영에도 그거 나온대요. 그거 항공 촬영에도 그 양귀비 꽃은 발견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것 같으면은 그 위에다 채알을 치고 밑에다가 다른 그 상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하고 같이 키운대요. 키우면은 항공 촬영에 그게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앞에는 상추하고 똑같은 이게 상추 씨를 그 뭐 종모상에서 팔았는데 농민이 상추 씨를 사다가 뿌렸는데 전신에다 아페닉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소송을 해서 그 농민이 이겼어.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농사 변상을 다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이게 앞에는 어느 정도로 그 성질이 고약하냐 할 것 같으면은 아펜꽃이 피고 상추꽃이 피면은 벌이나 나비가 아펜하고 상추하고 왔다 갔다 이리 하면서 수정이 돼 가지고 상추 씨가 전반적으로 아펜 씨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그마침 아펜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양반은 상추 씨를 수매를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이 씨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아펜이 있어가지고 아펜 씨가 상추 씨로 변해버린 그러한 그 좋은 에피소드도 있고 합니다. 그마침 상추는 그 아펜하고 비슷한 그 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추 재배를 실질적으로 인가리지를 많이 줘서 상추를 재배해서 잡수면은 굉장히 신경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야채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특히 민들레는 굉장히 집에서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민들레 같은 거를 재배하면서 뿌리 같은 것도 먹고 약초 같은 것도 해 먹고 그거 따다 상추하고 같이 쌈도 싸 먹고 이런 식으로 참 그 재미있는 기농 생활의 일부분을 활용하면은 재미있는 농촌 생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5분만 질문 받아주고 또 1시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뻗지.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새 나오는 것이 복분자, 오디, 뭐 뻗지, 뭐 이런 열매 종류인데 이 열매 종류는 굉장히 그 약성이 다 높습니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전체 그 성분을 열매나 그 꽃으로 빨아올리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요새 재배하는 복분자나 오디나 뻗지가 재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사 이제 비료로 줘서 이렇게 재배하는 많이 있는데
물론 비료를 줬다 손치더라도 요새 발효액 만드는 시기로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산딸기 얼마나 비쌌습니까? 요만한 한 공지에 5,000원, 10,000원 했죠. 지금은 이마침 10,000원이야. 큰 바구니 한 바구니에. 그래서 저 전라도 지방에 엄청 대량 재배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발효약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키로당 얼마 안 줘도 사니까 조그만 단지 한 단지씩 만들어서 그거는 뭐 4, 5개월만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은 음료수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조미료로 쓰시면은 아까 참 맛이 없는 그 새비름 얘기했죠. 근데 새비름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잘 못 만들어지면은 닝닝하고 기억절이 나고 잘 몇 년 한 4, 5년 일이 익혀지면은 맛이 꿀맛입니다. 참 잘 익으면은 좋은 환경에서 잘 익으면. 그리고 잘못 발효하기를 만든 거는 반드시 맛이 없습니다. 그거는 볕을 못 본 것들입니다. 태반이 다 그늘에서 만들어진 거고 뭐 이런 곳에서 만들이 이 볕에서 익혀진 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는 것 때문에 자연의 그 케미칼에 의해서 순수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효액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 설탕 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식초 냄새가 좀 난다든지 텁텁한 냄새가 나는 거는 그 배합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합 비율만 맞추면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잘못돼서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돼서 맛이 없는 거는 이 조금 전에 이 얘기한 천년초 열매 발효액이라든지 또 그 복분자 발효액이라든지 오디 박분 발효액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거하고 한 30대 70 정도로 혼용을 해서 이렇게 음용을 하면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초 열매 발효액은 여러분들이 내가 맛을 한번 다음 강의 때 내가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발효시켜 놓은 지 올해는 안 됐는데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된 건데 색깔이 정말 기가 막히죠. 파란 유리잔에 따라 놓으면은 양주잔 같은 데 따라 놓으면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설탕 50에 열매 50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우려낸 게 돼 가지고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타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 당도가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은 발효액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팜플렛에 잘 돼 있으니까 꼭 요대로 그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학문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학문 운동을. 그래서 이 학문 운동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 학문 운동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학문에 힘이 없어 가지고 똥도 질질 싸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미 학문에 힘이 없어졌을 때는 운동이 안 됩니다. 학문에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학문 운동을 해서 그런 병폐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 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힘을 여러분들 한번 앉아서 한번 힘을 줘봐요. 그러니까 줘보면은 하체 부위 전체가 움직입니다. 학문을 움직이면은
이런 운동을 매일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갈 적마다 뭐 소변이 마를 적마다 대변이 마를 적마다 이 운동을 한 3~40번씩 이렇게 하면은 운동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 문제는 잘 안 되고 하기도 싫고 뭐 되겠느냐 싶지만은 그 운동이 배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이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 곡도 운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강의하면은 끝날 것 같는데 굉장하게 가정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그 발효 효소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는 끝날 겁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은 지금도 호박은 시장에 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내가 저 시장에 가보니까 호박 큰 거 하나에 10,000원만 주면 사겠습니다. 늙은 호박, 큰 거, 따반지 호박 이만한 거 있잖아요. 골 쭉쭉한 거, 누런 거, 그거를 지금 만들면은 굉장히 발효액을 만들기 좋은 그런 시기고 수월합니다. 근데 가을에 만들면은 여러 가지 온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약 호박 그거 가을에 사도 10,000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양반들이 몸 팔아먹고 아주 골치 덩어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에 아주 덤핑해서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10,000원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호박을 사셔가지고 뚜껑을 위에다가 칼로 가지고 둥그람해서 꼭지 뚜껑을 여세요. 열고 너무 크고로 뚜껑을 하지 말고 그리고 속을 파내세요. 손을 여가지고 파내면은 그게 막 그 미끌미끌한 부위만 싹 긁어내세요. 긁어내고 숟가락을 갖고 조금 살도 이렇게 긁어내 버리고 그 씨를 다시 물에 넣어 갖고 씻으세요. 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여러분들이 수박씨 많이 나오죠. 수박씨를 한 개도 버리지 말고 다 먹으세요. 외씨 많이 나오죠. 참외씨 다 먹으세요. 그리고 그 오이씨나 뭐 씨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 되면은 뭐 우리가 먹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씨 있잖아요. 이런 씨를 다 먹으세요. 그래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무씨 있죠. 무씨도 구할 수 있으면 무씨 그리고 유채씨 이런 씨 종류는 하여간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대로 다 구워가지고 이 씨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망 속에다가 다 혼합을 어떤 씨든지 다 혼합을 해가지고 망 속에 집어넣으세요. 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급냉을 시키세요. 시켜서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만 얼리세요. 얼려서 드러내세요.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호박 뚜껑 내서 속 판대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이거를 어떤 옹기든지 옹기 속에 넣어가지고 광선이 방광 정도 그늘진 데다가 딱 이리 닫아서 놔두면은 얘들이 천치 다 싹을 냅니다. 이 싹을 뚜껑 여러분 위에 비어 있지. 뚜껑 없지. 그래 호박 그 긁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망에다가 씨앗을 였잖아요. 그거를 깨끗이 씻고 털어서 망 빼버리고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 망에 연 거잖아요. 그래서 망에다가 냉동을 시켜 24시간 내지 48시간 냉동을 시켜서
꺼내 가지고 호박 뚜껑 딴 데다가 쏟아 여라 이거지. 쏟아 여서 방 그늘 된 데다가 요거를 놔두면은 요새 한여름에 온도가 뭐 30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싹을 21도에서 보통 25도의 겨울에 싹을 틔우거든요. 햇빛에 놓지 말고 이는 방 그늘에 놔두면은 얘들이 전치 다 싹을 전치 다 치웁니다. 왜 얼리느냐? 급냉을 시키는 거는 모든 씨앗들은 한번 얼고 나면은 얘들이 1년을 보낸 내가 한번 얼었으니까 겨울 되면 얼지요. 그러니까 얘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1년 동안에 내가 누자고 일어났구나. 깡깡 얼어서. 그러니까 씨앗이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호박 속에 이어서 싹을 다 틔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씨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다 발화를 해서 올라오면은 위에 그 뚜껑 딴 데 있죠. 거기에 빡빡하게 올라와요. 순이. 아, 뚜껑은 버려버려야죠. 안에 그것만 뚜껑 빼내고 뚜껑 뭐 다시 쓰는 게 아니야. 뚜껑은 빼버리고 그래 그 열면은 아무것도 안 그대로 오픈해서 뭐 먼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건 다시 또 씻어서 할 거니까. 그냥 일단은 싹을 틔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싹을 틔우는데. 그러면 싹이 그 호박 속에 수많은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올라오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해서 빡빡하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호박 자린 부위에 딱지가 15cm 내지 20cm 이렇게 해야 돼. 15cm 내지 20cm 딱 되면은 그때 요거를 난도질을 해. 그 순이고 뭐이고 다 난도질을 해버려. 그때는 난도질을 해갖고 바로 액통에다 집어넣는 거야. 우리 그 먹고 이 바로 액 만드는 데 있죠. 그러면은 호박 무게, 씨 무게, 그 양 무게가 있을 거 아니요. 그 무게 마침 딱 설탕을 달아가지고 그 양 마침 집어넣는 거야. 설탕을 집어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액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은 물이 조금 제천제 이 호박을 쏟아 이었을 때 물이 조금 물을 있는 둥 마는 둥 해놓으면은 요놈들이 싹을 틔우면서 뿌리를 호박에 다 박아. 그래갖고 호박물을 얘들이 다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호박까지 난도질을 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액통에 집어였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순수는 항아리를 쓰면 더욱 좋고 뭐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은 이번에 우리 쓰는 옹이 거기에도 쓰고 유리병도 좋고 하여간 뭐 그런 그릇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탕 그 무게 맞춤 설탕을 집어여서 다른 발효액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그거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1년 이후부터서 그걸 잡숫는데 한 3년쯤 되면은 더욱더 좋겠지요. 그리고 가정에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 한 4-5개 같이 만들면은 좋겠죠. 그걸 만들면은 그거 한 통만 한 사람이 1년에 딱 먹었다 그러면은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모든 기능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부터 오메가9까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소변 잘 못 누는 사람 여자 방광에도 좋고 천반적인 기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씨가 영양 덩어린 그 씨가 그 호박 물을 먹고 그마침 자라서 그것을
미생물로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을 먹어주는데 안 나을 병이 어디 있겠어요? 계략도 문제없이 거기에는 사멸됩니다. 그마침 항암 환자도 그거 먹고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딱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발효액이 될 테니까 정말 신경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 구하는 게 그리 수월치를 않습니다. 제일 좋은 씨가 호박씨, 호박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박씨, 수박씨, 식용박씨, 식용박씨. 그 나머지는 뭐 수박씨, 외씨, 참외씨, 뭐 들깨씨, 뭐 오만씨 다 있잖아요. 다 집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일씨는 트지도 않아. 거기에서 그 시간에 안 터요. 수박씨는 터.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거기에서 싹이 안 트는 씨앗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이야기한 그 씨만 거기서 튼다니까. 내가 불러준 그것만. 근데 그것만 해도 해바라기 씨도 터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 씨만 해도 실질적으로 수박씨, 호박씨, 참외씨 이 씨만 해도 그 씨에서 나오는 순을 새 싹을 틔어갖고 씨를 먹는 영양하고 싹을 바로 식혀서 먹는 영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마침 좋은 여러 가지 그 발효액을 물은 거의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돼요. 그러나 호박 자체가 물덩어리인데 무신놈 그리고 이제 안에 드는 씨가 큰 목물을 많이 먹을 거 아니요. 그러면 가만히 채를 보면은 씨 드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을 조금 주는 것이 15cm가 커야 되는데 싹은 텄는데 이놈 씨들이 호박 수분을 다 빨아먹었어. 그러니까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얘들이 시들 거 아니야. 그러면 실패야. 그러니까 그때 물을 보충을 시줘도 되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물을 조금은, 근데 물을 여쪽에 일반 물을 넣지 말고 쌀뜨물을 쌀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썩는 수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 저런 거 오만 자꾸 다 들어가는데. 이빠이 뭐 무슨 체주로 하고 거든. 이빠이 채우면은 씨가 눌려서 씨가 떠버려 울어. 그러니까 한 씨를 어느 정도 3분의 한 1이나 2 정도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도 좀 많지. 그러나 한 반 정도 채운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도 위에 올라올 때는 가득 차. 대가리를 잡아서 들어도 그 무거운 호박이 들릴 정도로. 콩나물은 상대도 안 되지. 그렇지. 호박 딱 선에서 심은. 그럼 이 색깔이 어떤 노란 색깔에서 푸른 색깔로 변활동 말동한 빛깔이 딱 형성이 돼. 15cm를 딱 키우면. 그러면 그때 작살로 내서 집어요. 크면 클수록 좋아. 아니, 구멍은 너무 크게 뚫어도 불리하고, 호박이 요만하면은 위에 구멍은 3분. 호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꼭지가 여기 딱 여기 돼 있잖아요. 꼭지가. 그러면 요마침 오리 내는 거예요. 요마침 요렇게 오리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따반지 호박이라는 것이 줄이 이리 가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제 여기 약 호박이야. 그러니까 요마침 하면은 빈 공간 안에 이마침 일이 되지. 이렇게 되지. 긁어냈으니까. 그럼 씨를 여기다 가득 채우면 씨가 여기에서 이리 기 올라서 이리 나올 거 아니요. 해를 보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요. 이게 올라올 때는 아주 빡빡하게 징그럽고로 많이 올라와. 저 콩나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콩나물은 이 채를 보면 사이가 보이지. 이거는 사이도 안 보여. 왜냐? 큰 씨도 있고 이거는 큰 씨도 있고 적은 씨도 있고 해서 서로 경쟁해서 온도 위에하고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오래되면 크게 키우려고 놔두면 폭삭스러워. 하루아침에 팍 쓰잖아. 근데 그렇게 빡빡한데 곰팡이 같은 거 안 쓰지. 오래 놔두면 쓰는데 그게 자랄 때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싹 자라버려. 그러면 콩도 괜찮아요? 일주일 사이에. 콩은 안 돼. 땅콩 같은 거는 되겠지. 그런다 땅콩은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무시하고 저 먹고 유채씨하고 수박씨, 호박씨, 외씨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발효액이 5년 된 게 있는데 맛도 그런데 다 퍼줘 버리고 지금 금년에 내가 다시 또 만들 거야. 근데 얼마 없어. 있어봐야 한 대병 있을까? 그런 정도밖에 없고 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은 늙은 할아버지나 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장을 해. 기력이 엄청 좋아져. 딱 그만 한 병 정도만 먹어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가 무진장 가벼워진대. 그럴 정도로 효염이 좋은 그러한 발효액이니까 여러분들 이 호박 발효액 만드는 거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도 이 우리 효소학교 입학한 것을 엄청난 행복으로 생각해도 조금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겠습니다.